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양대륙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대학 중인 박기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드로우-솔루션 어시스티드 RO라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멤브레인 파라미터와 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면서 비용분석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모델링, 리저널 디스커션과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우-솔루션 어시스티드 RO, 앞으로는 DSA RO라고 명명할 이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F5 공정과 드로우-솔루션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존의 F5 공정과는 달리 드로우-솔루션의 농도가 해수보다 낮은 농도를 사용을 함으로써 공정 F5 드로우-솔루션과 피드 사이의 삼투압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삼투압을 통해서 좀 더 낮은 공정 구도모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공정에서는 해수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드로우-솔루션 쪽으로 압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드로우-솔루션이 첫 번째 RO 공정에서 물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묽어지게 됩니다. 그 후 두 번째 RO 공정을 통해서 생산수를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이렇게 두 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RO 공정은 시어워터 디살리네이션 스테이지로 명명을 지을 수 있고, 두 번째 RO 공정은 드로우-솔루션 리사이클링 스테이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사용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컨벤셔널 RO 프로세스에서는 고압 공정으로 원스테이지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드로우-솔루션을 중간에 버퍼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저압 공정의 두 단계 공정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압 공정의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단계 공정을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높은 물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모델링입니다. 먼저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ICP 현상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F4에서 사용되었던 솔루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솔트 플럭스와 디퓨티브 플럭스, 컨벡티브 플럭스 이 세 가지 텀을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든 ICP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ICP 현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F5 공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워터 플럭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공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SAR 공정에서는 벌크 오스모틱 프레셔 차이가 원래 이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면 ICP로 인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오스모틱 프레셔 차이는 이만큼으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공정의 구동 압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멤브레인의 서포트 레이어의 두께가 줄어들면은 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ICP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즉 멤브레인 스트럭처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중요 변수들을 나열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공정 드로우-솔루션의 농도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공정에서의 리커버리, 그리고 드로우-솔루션과 피드-솔루션의 유량의 비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에서 워터 퍼미어빌리티와 스트럭처 파라미터 두 가지 파라미터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자기 결정이 되게 된다면 이 공정의 사이클을 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RO에서의 리커버리와 공정의 구동 압력들은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브레인 모듈의 개수와 솔트 퍼미어빌리티와 두 번째 RO의 워터 퍼미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변수들을 고정을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과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서 저는 이 연구에서 스페시픽 워터 코스트를 각각 컨디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 공정을 운전하기 위한 적절한 옵티마이즈된 컨디션과 파라미터와 베리어블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먼저 세 가지 베리어블들, 즉 드로우-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과 첫 번째 RO에서의 리커버리, 그리고 유량 비율을 변화시켜가면서 다음과 같은 스페시픽 워터 코스트의 계산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드로우-솔루션 컨센트레이션은 20kg, 톤당 20kg으로 고정시키고, 멤브레인 스트럭처 파라미터를 0.092mm로 고정을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RO 리커버리가 커질수록, 그리고 드로우 솔루션과 피드 솔루션의 유량 비율이 작아질수록
공정의 전체 비용은 낮아지게 되나 다만 이 공정에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 분석 모델이 BWRO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BWRO의 공정 구동 압력 한계인 35바라는 맥시멈 프레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맥시멈 프레셔를 넘어가면 비용 분석 모델이 잘못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맥시멈 프레셔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35바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결과만이 이제 타당한 결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즉 이 결과에서는 첫 번째로 리커버리 35 그리고 유량 비율 30%에서 미니멈 워터 코스트인 0.636달러 톤당 0.636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드로우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을 증가를 시키게 될 경우 드로우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즉 드로우 솔루션과 피드 솔루션 사이의 성탑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이므로 동일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스페시픽 워터 코스트가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30까지 올려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금 드로우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은 가급적이면은 피드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과 가까울수록 좋고 리커버리는 높을수록 좋으며 유량 비율은 낮을수록 좋지만은 이는 맥시멈 프레셔 35바라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타나게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석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 가지 베리어블들이 어떤 조건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결과는 앞에 베리어블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이번에는 멤브레인 스트럭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한 내용이고 이 결과가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먼저 앞에서 얻었던 적절한 컨디션이었던 드로우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 30 그리고 유량 비율을 0.2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첫 번째로 리커버리와 멤브레인 스트럭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페시픽 워터 코스트 즉 스페시픽 워터 코스트는 스트럭처 파라미터가 낮아질수록 적게 나타나는데 그는 이 이유는 ICP 영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 구동 압력이 35바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내에서 공정을 좀 더 자유롭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스트럭처 파라미터가 0.15mm 최대한 0.15mm 이보다는 더 낮은 스트럭처 파라미터를 가져야만이 이 공정이 좀 더 이피션트하게 운전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멤브레인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최신 연구 결과에서는 스트럭처 파라미터가 0.15 PRO 멤브레인의 스트럭처 파라미터 0.15mm가 도달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앞으로 멤브레인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공정은 점점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RO 공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기존의 RO 공정에 비해서 드로우 솔루션 어시스티드 RO는 12% 정도의 경제성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멤브레인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SWRO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세대 헬스탐사 공정으로서 이 공정의 지금 가능성을 제안을 드리고 그 공정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의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이상 발전되어야 되는지를 이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드로우 솔루션 어시스티드 RO라는 공정을 제안하고 이를 이론적 그리고 경제성적인 면에서 분석을 완료하였고 DWRO의 경제성 모델을 사용을 하였으며 0.15mm 이하의 멤브레인 스트럭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공정이 좀 에피션트하게 운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아직 멤브레인의 모듈 길이나 넘버 같은 경우는 현재 픽스를 해놓은 상황인데 전체 오버롤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슈퍼스트럭처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변수까지 같이 변화시켜가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RO 공정을 좀 더 에피션트한 공정을 대체를 할 경우 이 공정의 비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를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